안치용, 정세영의 야구 한 잔.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야구를 하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안치홍 해설위원이 못 나오셔서 정세영 기자님이 안 위원님 목까지 다 해주셔야겠어요. 네, 안치홍 의원님이 바로 전에 예. 카톡이 왔습니다. 왔는데 뭐라고 왔나요? 제 이름을 불러놓고 네. 아무 대답을 안 하는 뭔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실 월요일이 기자들한테는 좀 휴식일 네, 그런 개념인데 하지만 이게 잔여 일정 경기가 시작되면서 예. 이 월요일에 자주 만나던 지인도 못 만나고 가족과의 시간도 못 보내서 이게 야구 기자들의 좋은 날은 갔다 이런 평가가 왜냐면 포스트 시즌도 예. 월요일에 이제 경기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게는 월요일이 아주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목까지 지금 차지하시려고 네. 노리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정세영 기자님 혼자서 이 30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프로야구 관련된 의견이나 응원 메시지, 궁금증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세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진행 중인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2위로 다시 올라선 키움, 그리고 3위 두산의 대결이 아마 오늘 제일 궁금한 경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2위 자리가 걸린 그 귀중한 일전인데 네. 오늘 경기 전까지 2위 키움과 3위 두산의 승차는 0.5경기 차입니다. 그래서 키움이 이기면 1.5경기로 늘리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고 또 두산이 이기면 이틀 만에 2위 자리에 네. 복귀할 수 있어서 이번 대결이 관심을 끌었는데 더군다나 오늘 맞대결이 마지막이에요. 시즌 마지막. 현재 지금 8회 초가 진행되고 있고요. 두산이 키움이 3대2로 앞서 있는데 키움이 지금 무사 3루 2루 이 상황이라서 좀 더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가 또 눈길을 끌었던 점은 외국인 선수 선발 맞대결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예전에 내기를 했었던 린드블럼 선수가 과연 시즌 몇 승을 거둘 것이냐. 이 린드블럼 선수가 선발로 나왔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린드블럼 선수가 지금 20승을 따냈고요. 지금 승수 추가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오늘 잘 던졌습니다. 일단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틀어맞고 승리를 눈앞에 두는가 했는데 지금 또 위기 상황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반면 요키치 선수는 오늘 7이닝 동안 3실점 비자책으로 나쁘지 않은 투구 내용을 선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거 수비 실책 그리고 팀 타선의 도움을 얻지 못해 좀 패전의 위기에 몰렸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저희도 화면을 틀어놓고 같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 경기 8회 초 한 점 차라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산이 만약에 지난주 토요일에 SK전에서 승리를 했으면 선두 자리까지 노려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어이없이 패하면서 기세가 꺾였어요. 당시 1위 SK와 이 두산의 격차가 3.5경기 차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두산이 승리했다면 2.5경기 차로 줄이고 또 19일 날 두 팀이 더블헤더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향후 선두 판세까지 뒤집힐 수 있는 관심이 좀 몰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좀 엎치락뒤치를 하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두산이 9회 초까지 6대4로 앞섰어요. 이기는 듯 했는데 9회 말 SK의 김강민 선수가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이어진 1, 3루에서 두산 투수 배영수 선수가 어이없는 보크를 저지르면서 경기는 SK 7대6 짜릿한 뒤집기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끝내기 보크가 지난 한 주 KBO 리그에서는 가장 큰 이슈였을 것 같아요. 이게 화제가 될 만했던 게 배영수 선수의 이 보크가 끝내기 보크가 38년 KBO 리그 역사에서 최초의 그리고 무투구 끝내기 보크라는 진기록을 남겼는데요. 배영수 선수가 보크 당시 오른발 그러니까 중심발이 투구판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1루로 공을 던지지 않고 신용만 했는데 야구 규칙에 보면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1, 3루일 경우 던지는 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구판을 밟았고 3루로 오른발을 살짝 빼는 것 같았는데 심판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요. 견제 동작을 취한 뒤 공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영수 선수는 본인은 항의를 하던데요. 배영수 선수는 제대로 발을 뺐다. 나는 뺐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날 그라운드에 있는 심판이 그 복구 상황이 나오자마자 모두가 복구를 지적을 했어요. 4명의 심판이. 네네. 그리고 중계 해설진도 복구 동작이 나오자마자 복구를 선언할 정도로 누가 봐도 명백한 복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배영수 선수의 이 복구가 아쉬운 게 두산이 이때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1루에는 그 1루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냥 투구에만 집중했으면 됐는데 한순간에 이 판단 미스가 이제 승패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샵 973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1등, 2등 이렇게 1등으로 보내셨다 이런 문자밖에 아직 오지 않아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여러분.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계속해서 프로야구 관련된 의견, 메시지, 뭐 응원하는 팀 이런 거 궁금증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동점이 만들어졌어요. 네. 8회 초에 키움이 한 점 뒤지고 있다가 조금 전에 3대3 이제 동점이 됐습니다. 린드블럼 선수가 또 승리를 못 살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드네요. 예, 어쨌든 저희가 제일 적게 예상했던 사람이 23승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등판이 이제 한 번에서 2번 정도거든요. 예. 사실상 저희 내기는 없었던 걸로. 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내기가 되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8회 초 키움 두산 3대3으로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LG와 KT의 경기도 한번 볼게요. 이 경기는 6회 말 현재 진행 중이고 LG가 4대1로 석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임창규 선수가 5이닝 동안 또 1실점으로 호투를 했었고 또 페게로 선수가 요즘에 타선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장타력이 크게 끌어오르면서 LG 타선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홈런 한 방을 포함해 3안타 3타점을 올리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KT가 조금 더 마음은 바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위 NC에 지금 3.5경기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추석 연휴에 맞대결을 가졌어요. NC하고 KT가. 그때 KT가 NC에 2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두 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까지 KT는 7경기, NC는 9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격차를 뒤집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강철 KT 감독을 제가 어제 인천에서 만났는데 시즌 종료 직전에 이제 NC와 KT가 맞대결이 한 번 남아 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자, 사실 4위 LG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가을 야구의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점수가 LG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KT로서는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마음 졸이면서 경기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화와 삼성의 경기 점수를 짚어드리면 점수차가 꽤 벌어졌습니다. 6회 초 진행 중이고요. 한화가 9점을 냈고 삼성은 반면에 1점밖에 못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화의 김희한 투수가 선발 투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2000년생이에요. 네. 근데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배짱 있는 신인답지 않은 이 투구를 보죠. 오늘도 5이닝 1실점으로 역투를 펼쳤고요. 또 타선에서는 김태균 선수가 아까 5회까지 2타점을 올리면서 팀 타선을 이끄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뭐 2, 3위 자리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점수도 3대3 동점인 키움 두산이고요. 하지만 다른 순위는 아마 경기 끝나도 그대로일 겁니다. 팀 순위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1위는 SK이고요. 오늘 경기가 없습니다. 2위 키움에 4경기 차로 앞서 있는데요. 어제까지 순위표로 정리를 해보면 2위는 키움, 3위는 두산이고요. 4위는 LG입니다. 5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C, 6위는 KT가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 7위는 기아, 8위는 삼성, 9위는 하나고요. 최하위는 롯데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순위들이 정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팀당 10경기 이내로 경기를 남겨놓았거든요. 5위 경쟁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막을 내린 것 같고요. 1위 SK 우승도 두산이 14일 맞대결에서 지면서 SK 우승이 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두산과 키움의 2위 대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지금 점수가 한 점 더 났습니다. 딱 말씀드리는 순간에 키움이 한 점을 더 내면서 8회 초에 역전에 성공을 했어요. 지금 4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2위 키움 좋습니다. 그리고 SK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일단 우승은 정말 정규리그 우승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에이스 김광현을 마무리로 내보냈어요. 어제 이제 인천 KT전이었는데 6대 7로 뒤진 9회 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가 7번째 투수로 등판했습니다. 일단 등판 성적은 0.1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는데 사실 김광현 선수의 이 불펜 등판이 화제가 된 게 2016년 10월 8일 삼성전 이후 1072일 만에 불펜 투수로 나섰습니다. 사실 이날 SK는 불펜 데이였는데요. 원래 헨리 소사 선수, 외국인 선수 헨리 소사가 휴식을 이렇게 주게 됐고요. 이에 따라 자한 불펜 투수 신재용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왔고 나머지 이닝은 불펜 투수들이 또 짧게 끊어 던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 하재훈 선수가 불펜 좀 부상이 살짝 있어서 못 나오고요. 그에 따라서 연경엽 감독이 좀 혹시 나올 수 있겠냐. 어차피 불펜 피칭을 하는 날이니 팀이 어려울 때 좀 도와달라 했고 김광현 선수가 세이브 상황이면 나서겠다 했는데 이날 경기가 또 박빙으로 진행되면서 한 점 차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김광현 선수한테 의사를 물었더니 김광현 선수가 에이스다운 책임감을 보이면서 등판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에이스급의 투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구원 등판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어도 정규 시즌에서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가요? 이게 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게 현대야구는 선발과 불펜이 철저하게 구분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나오지 않는 기록입니다. 특히 에이스급 투수들의 불펜 피칭은 이례적인데 기아의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 8월 2일 대전 하나전이 마지막이었고요. 이때 홀드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키움의 토종 에이스 최원태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 10일 고척 두산전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적이 있는데요. 에이스급 투수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는 진짜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를 한번 좀 중간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30님이 대구 원년 삼성 팬인데 가을 야구를 계속 못 본 건 아쉽지만 일단 내년 시즌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뒷문이 약했는데요. 오승환 선수가 왔으니까 내년에 몇 경기 뒤에 오승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일단 72경기 정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마 전반기 후반기에 맞춰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기에 삼성의 오승환 선수는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장 관심을 모으는 키움과 두산의 경기 8회 초 아웃 카운트 1개만 잡아낸 상황에서 키움이 4대3으로 한 점차 역전에 성공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와서 야구 한 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김종현의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은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프로야구 오늘 3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을 한번 더 짚어보면 현재 8회 초 키움과 두산의 경기, 키움이 4대3으로 역전에 성공해 있고요. 또 LG와 KT의 경기는 7회 초고 4대1, LG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 한화와 삼성도 여전히 6회 말이고 9대1로 한화가 8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이 다시 또 점수를 한 점 냈네요. 또 냈어요? 5대3으로 방금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전 중간에 두산이 투수를 교체까지 단행을 했는데도 자, 키움이 이제 2점 차로 8회 초에 앞서기 시작합니다. 다시 KBO 리그 얘기로 돌아오자면 KBO 리그 지난 한 주간 LG의 고우석 선수가 30세이브를 달성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기록이에요. 참 고우석 선수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프로 3년 차에 마무리 투수라는 이 아주 무거운 보직을 맡아서 15일까지 31세이브를 기록해 세이브 부분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KBO 리그 새 역사도 썼는데요. KBO 리그 최연소 30세이브 달성 기록을 만 21세 1개월 7일로 줄였습니다. 엄청난 기록인 것 같아요. 포스트 오승환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고우석 선수의 투구를 보면 단단한 몸에서 나오는 이 역동적인 투구폼, 이 마지막에 팔로우스롱 하는 게 비슷합니다. 진짜 오승환 선수. 여기에 고우석 선수하고 오승환 선수 키가 비슷해요. 오승환 선수가 178cm, 고우석 선수가 180cm인데 또 한 2cm밖에 차이가 내지 않고요. 그 이나바 일본 대표팀이 지난주에 그 한국 야구 를 방문하면서 관찰하고 돌아갔는데 이나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우석 선수를 보고 제2의 오승환이다
이런 평가를 했을 정도로 일본 감독이. 그렇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이 예.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래저래 마무리 투수들이 활약상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한 마무리 투수들이 좀 힘을 내고 있는데 SK 하재훈 선수가 34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위는 아까 말씀드린 고우석 선수 31개고요. 또 3위가 NC의 원정현 선수고 30개인데요. 이게 30세이브 이상이 3명 이상 나온 게 2015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얼굴들이 좀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성장한 시즌이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이브를 넘긴 선수들의 사연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해외 6턴파로 신인 드래프트에 그렇죠. SK 지명이 됐고 또 원래 이 선수의 보직이 외야수였어요. 그렇군요. 투수를 전향한 본격적인 첫 해에 이런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2002년 현대 조용준 선수의 28세이브를 넘어서 KBO 리그 데뷔 시즌 그 최다 세이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2의 포스트 우승왕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저는 원종현 선수, NC의 원종현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2015년 스프링 캠프 도중에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 리그에 복귀했고 지난해까지는 NC의 필승조로 활약을 했고 올해는 30세이브를 따내면서 그냥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마무리 투수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선발 투수도 물론 당연히 그러겠지만 뭐 간신히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이럴 때 딱 팀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올라갔다면 엄청 선발보다 훨씬 압박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 투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공의 위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이거를 이겨내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들 특히 안치홍 해설위원의 말을 빌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이 첫 번째 요건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또 상당합니다. 마무리 등판에서 잠깐 삐끗하면 방화범, 새가슴 또 기사가 팬들의 온갖 비난이 나고 기사도 쏟아지고 선수들의 그 실패했을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그 마무리 투수 선수들이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 12에 나설 그 한국 대표팀 예비 엔트리에 다 선발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대회에서는요, 이 불펜 운영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야구가 WBC나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었던 것은 이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국민노예 그 정현욱 선수 아시죠? 네. 여기가 이제 불펜 투수로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남겼는데 올해 지금 30세이브를 넘긴 투수들은 누가 지금 마무리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위가 좋거든요. 그리고 마무리 누가 한 명 들어간다 해서 나머지 투수들은 또 필승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허리가 생겼다. 이게 김경문호의 가장 큰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수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록 안치홍 해설위원은 안 계시지만 야구 한 잔 어워즈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자꾸 SK 쪽으로 가서 보는데 1위를 쫓아가시는군요. 아무래도 1위가 기사거리가 좀 많으니까 최정 선수를 꼽았는데요. 어제 이제 홈런표를 2개를 때렸는데 왜 최정 선수를 꼽았냐면 어제 좀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자신의 모습이 담긴 캐리커처를 받았는데 김재학 작가라고요. 이 KBO 리그 선수 100명의 캐리커처를 그리는 게 목표인데 이게 좀 화제가 됐어요. 선수들의 특징을 잘 잡아내면서. 근데 21번째 작품으로 최정을 선택했는데 이날 어제 직접 최정 선수를 찾아 선물을 했는데요. 최정 선수가 경기 전에 만났을 때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뭐냐면 홈런 공장장 그 올스타전에 입었던 그거를 이제 캐리커처를 해서 했는데 최정 선수가 오늘 홈런을 꼭 쳐야지 했는데 홈런을 2개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최정 선수를 보면 진짜 야구 천재들은 치고 싶을 때 치는구나. 기분이 좋을 때 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 가장 좀 돋보이는 선수. 특히 최정 선수가 9월에만 무려 4방의 홈런을 치면서 28개로 홈런을 늘렸는데요. 4년 연속 30홈런을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 이름은 뭐죠? 홈런 공장장상? 그거 저번에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났는데 장날상 어떻습니까? 장날상.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데 딱 선물 받으니까 이제 시끌시끌하게 홈런을 터뜨렸기 때문에 최정 선수.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키움이 8회 초에 정말 끈질기게 또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키움이요. 타선 짜임새를 보면요. 각 예. 구단 감독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이 팀 타선 짜임새만큼은 리그 최강이라고 그래요. 홈런을 잘 치는 타자, 안타를 잘 때리는 타자, 그리고 발이 빠른 타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우수한 타자들이 가장 잘 배치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린드블럼 선수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또 그러니까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8회 초에 이 정도면은 아무래도 이대로 이렇게 승패가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또 6031님이 KT 가을 야구 진짜 많이 기대했는데 막판에 뒷심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쉽다고. 맞습니다. 이광철 감독도 플랜대로 다 짜여서 이렇게 잘 왔는데 마지막에 뭔가 선수들의 경험 부족 이런 게 좀 NC는 단기전을 많이 하면서 싸울 수 않은 이런 경험이 있었던 반면에 NC는 좀 젊은 선수들이 구성되면서 좀 그런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정 선수 말고 다른 지난 한 주 동안 눈에 들어온 선수도 있었나요? LG의 차우찬 선수 왼손 에이스죠. 지난주 2경기에서 2승 12.2이닝을 던졌고 평균 자책점이 2.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LG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을 야구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원투펀치는 확실합니다. 외국인 선수 윌슨과 켈리. 그런데 이제 차우찬 선수가 올 시즌 들쭉날쭉한 좀 기량을 선보이면서 걱정이 컸는데 최근 엄청나게 구위가 좋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단기전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선발 투수 1, 2, 3 이 3선발이 짜여 있는 팀은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LG가 차우찬 선수가 호투를 하면서 강력한 1, 2, 3선발을 가을 야구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근데 몇몇 팀들에서는 외국인 선수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외국인 선수 보유 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이제 단장들이 참여하는 KBO 실행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외국인 선수 보유제도 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현행 3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다 출전으로 바꾸는데 좀 각 구단들이 좀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기존 3명 보유 2명 출전 체제에서는 외국인 타자 2명을 영입해도 외국인 투수가 등판한 날이면 2명밖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었는데 제도 변화를 통해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 또 선발 투수가 3명 다 필요한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잘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이 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리그에 생길까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게 전력 강화가 좀 전력의 평준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SK가 올해 잘한 이유가 이제 선발진이 강력하게 돌아갔기 때문인데 외국인 투수를 3명 다 쓰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펀치가 확실하면 이렇게 계산이 서는 야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각 구단들이 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막바지 순위 경쟁 속에 놓인 KBO 리그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랑 관전 포인트 짚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관심을 끄는 경기는 더블헤더 경기, 두산과 SK의 19일 경기인데요. 더블헤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인천에서 열립니다. 이게 두산과 SK의 마지막 매치업인데 여기서 격차를 또 두산이 줄이게 되면 막판까지 그래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프로야구 경기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키움과 두산 8회 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키움이 8회 초에 역전하면서 6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LG, KT 여전히 8회 초 4대1, 한화와 삼성도 7회 말 점수는 똑같이 9대1입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